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은빛 보름달이 어둠을 밀어내고 환하게 내리는 달빛 사이로 개경의 밤거리는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정적을 가르듯 낡은 주막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넘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회색 한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는 곧장길을 따라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개경의 밤거리 그 적막한 길 위를 오직 달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묵묵히 쫓았습니다. 터질 듯 뛰는 심장 소리에 소녀는 알 수 없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끝 저 너머의 어둠이 마치 소녀를 부르며 끌어당기는 듯 했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소녀는 끝없는 어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소녀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춰섰습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오래된 사당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애써 무시하며 천천히 폐사당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소녀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사당의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사당 주변과는 다른 깨끗한 마당에 소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물기라도 한 듯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편으로 우뚝 솟은 커다란 고목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비록 크기는 달랐지만 분명 꿈속에서 보았던 그 고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꿈에서 본 거와 같은 나무야. 소녀가 나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섬뜩할 정도로 새하얀 무복을 입은 무당의 등 뒤에서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던 바로 그 고목이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꿈속에서의 고목은 푸르고 거대하며 생기가 넘쳐흐르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고목은 죽어가는 듯 생기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치 저주받은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고목이 눈앞에 나타나자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드리워졌습니다. 소녀 안에 잠재된 어둠이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사당의 본전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낡은 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정체불명의 기호들과 글자들이 마치 피로 새긴 듯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문틈으로 음산한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녀는 심호흡과 함께 문을 당겼습니다. 툭! 열린 문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소녀를 집어 삼킬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주저앉은 암흑, 그 어둠은 오랜 세월 이곳에 쌓인 일들을 소녀에게 말하듯 소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소녀는 그 어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마주한 듯한 섬뜩하고도 그리운 감각. 어둠은 그런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녀가 어둠에 이끌리듯 발을 내딛자 안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공기가 죽은 자의 숨결처럼 뺨을 스쳤습니다.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저 어둠 속에 무언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사당 안으로 들어선 소녀의 안광이 번뜩이자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나며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소녀는 사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희미하게 그림들이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 오랜 세월 바래져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무당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건가?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 하지만 이곳은 그저 평범한 빈 사당일 뿐이었습니다. 헛걸음이었나? 소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몸을 돌렸습니다. 주모가 깨어나기 전에 주막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귓가에 스며드는 음산한 웃음소리가 정적한 밤 공기를 찢듯 폐사당 주변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키키키 구경은 잘 했냐? 뭐 좀 재미있는 것 좀 찾았고 딱히 수음이 붙어있는 것들은 없었을 텐데. 소녀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달빛을 받아 생긴 길쭉한 그림자만이 사당 앞 거대한 고목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높은 가지에 한 사내가 달빛을 등진 채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긴 장발 아래로 섬뜩한 표정을 띤 얼굴이 달빛에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사내는 고목 나무에 앉아 소녀를 재미난 구경거리인 양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달밤에 구경이라도 나온 것처럼 더없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술병을 연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허리에 찬 것만이 그 평온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음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자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다 술이다 돈 날 뻔했잖아. 그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에 소녀는 금세 놀란 표정을 감추고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괜스레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는 남자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아니, 달밤에도 절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걸까요? 어두어도 이 미모는 감출 수가 없나 봐요. 소녀의 능청스러운 대꾸에 남자는 두 눈이 커지더니 이내 만면에 웃음을 띠며 크게 웃었습니다. 내 간만에 술이 더욱 맛나는구나.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 소녀가 혀를 찢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나, 안주도 없이 그렇게 먹으니 얼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굴러떨어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어머, 가만, 올해가 병신년이었던가? 소녀의 놀림에도 사내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뒤로 자빠질 듯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숭이라. 사내는 소녀의 받아치는 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는 듯 마지막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놓고는 빈 술병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고 정적을 깨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사내는 소녀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덕에 간만에 즐거웠으니 선물을 하나 주마. 식었을까 걱정했는데 아직 따끈따끈할 게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등 뒤에서 하얀 보자기에 감싼 물건을 꺼내 들더니 나무 아래 소녀의 발치로 휙 던졌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보자기는 충격에 힘없이 풀어헤쳐졌고 그 사이로 굴러나온 것은 좀 전까지 내일 함께 장에 가자며 소녀를 향해 따스하게 웃어주던 주모의 머리였습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은 눈, 벌어진 입술. 그 생생한 마지막 표정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온기는 어디 가고 싸늘한 피비린내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 어떤 참상 앞에서도 무감각했던 요괴의 심장이 처음으로 인간 소녀의 슬픔에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로군. 그런 표정 처음 본다. 사내의 조롱이 끝나기 무섭게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처절한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사내는 나무 위에서 흥겹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가장 재미있는 연극의 절정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의 눈은 희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의 절규가 멎었을 때 그녀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서리 같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중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겨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소용돌이치며 소녀의 몸을 휘감았고 그 안에서 소녀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피부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백색으로 물들었고 열 손가락의 손톱은 칠흑같이 검고 예리한 단검처럼 자라났습니다. 붉게 변한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외형의 변화는 그것뿐이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요괴, 분귀의 강림이었습니다. 허, 사내의 콧노래가 멎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사람이 아니었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앙!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내가 앉아있던 거대한 나뭇가지가 통째로 박살나며 사방으로 파편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분귀의 일격은 사내의 잔상만을 베었을 뿐이었고 그 여파로 고목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사내는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며 가볍게 땅에 착지했습니다. 부서진 나무 파편과 먼지 구름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던 사내는 칼집에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뱀의 혀처럼 갈라진 검 끝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버릇은 못 쓴다. 어린 것아. 이런 예의를 알려줄 사람이 이제 말을 못하는가. 자, 어디 한번 놀아볼까? 사내의 도발에 그나마 잡고 있던 소녀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분노에 잠식된 분귀를 향해 야귀가 대지를 박차며 그녀에게 검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피 튀기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의 검은 살아있는 독사처럼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분귀의 급소를 노렸고 분귀는 길게 자란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자의 몸을 향해 내질렀습니다. 하강, 쟁, 검과 손톱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달빛마저 어둠에 가린 폐사당 주변으로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분귀는 오직 분노와 본능에만 의지해 야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단순했고 모든 일격이 상대를 찢어밟히겠다는 순수한 파괴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땅이 패이고 공기가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분귀의 그런 공격을 마치 흐르는 물처럼 혹은 춤추는 뱀처럼 그 모든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흘려냈습니다. 그는 분귀의 폭풍 같은 공격 사이를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의 검은 분귀의 빈틈을 파고들어 얕지만 그녀의 몸에 정확한 상처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하지만 너무 단순하구나. 사내가 낄낄거리며 분귀의 어깨를 스치듯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피부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사내는 검에 묻은 피를 핥으며 말했습니다. 그 주모라는 여자 꽤나 정이 깊었나 보지? 너 같은 반쪽짜리 요괴에게도 그리 잘해주던가? 닥쳐! 분귀는 더욱 거칠게 손톱을 휘둘렀지만 감정이 격해질수록 공격의 예리함은 무뎌졌습니다. 야기는 그녀를 완벽하게 장난감 다루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네 부모도 이렇게 소중한 걸 잃었을까? 아니지. 네 놈들은 서로를 잃었으니 어미의 비명은 꽤나 들을만 했을 텐데. 야귀의 도발적인 말들은 분귀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분귀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힘의 제어가 불가능해지자 통제불능의 요괴의 힘이 그녀의 몸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온몸에 새겨진 자상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분귀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듯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맹목적인 분노만을 휘두르는 분귀의 모습에 사내는 더는 흥미가 없다는 듯 나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슬슬 지겨워지는군. 이쯤에서 끝내자구나. 그 말을 증명하듯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살기. 그는 춤을 추듯 미끄러지던 움직임을 멈추고 일직선으로 분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내의 속도 변화에 분귀의 반응이 한순간 늦었습니다. 서걱, 뱀의 이빨 같은 검날이 분귀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컥!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통에 몸이 굳는 순간 야귀의 발차기가 명치에 장렬했습니다. 쿵! 분귀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마당 한가운데의 고목에 처박혔습니다. 등 뒤에서 나무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고 그녀는 힘없이 나무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컥컥거리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절망이 어렸습니다. 요괴의 힘을 얻은 일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야귀는 천천히 승자의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분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감정에 폭주하는 힘만큼 다루기 쉬운 것도 없지. 넌 아직 멀었다, 아가야. 그는 분귀의 가슴팍을 발로 짓밟으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주모가 그리 좋았으면 가서 만나봐야지. 내가 길을 더 주마. 야귀의 검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며 분귀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바로 그 순간 휘릭! 어둠 속에서 선방처럼 날아온 은빛 물체가 야귀의 검을 쳐내며 땅에 박혔습니다. 쨍!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야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달을 가리던 구름이 걷히고 굵고 낮은 목소리가 폐사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디서 쥐새끼가 달밤에 칼춤을 추고 있냐?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롱